수주금액 20원, 한국형 로키드마틴 첫발대다. 한화그룹의 모태는 방산업이다. 그룹의 항공방산 주력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 비전을 한국형 로키드마틴로 정하고 지난달 구조재편을 마무리했다. 군용 항공 관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등 방산산업 전반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미국 로키드마틴과 유사한 사업 구조로 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항공 엔진 분야 미국 B&W 프레 캠퍼스 앤드 휘트니 와지, 영국 롤스로이스 등 세계 글로벌 메이저 업체가 7,080%를 석권하고 있는 시장에서 변방위 후발주자인 한화가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었다. 한동안 단순 수주 하청 사업 위주로 진행됐다.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이래 올 2월까지 8,600대 이상의 엔진을 누적 생산한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조기업이다. 후발주자로서 지난 수십 년간 이들 메이저 업체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결국 글로벌 항공 엔진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비결은 위험 및 수익을 분담하는 RSP 리스크 앰퍼샌드랩 원유 쉐어링 프로그램 위험 및 수익 분담 프로그램이다. 아무리 메이저 업체라 하더라도 새로운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위험 부담이 큰 편이다. 연구 개발에만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 15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실력 있는 부품 공급 업체를 불러들여 개발을 함께 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이 RSK이다. 세계 메이저 업체와 독일 MTU, 영국 GKN, 이탈리아 에이볼브리아 EU 등 소수 업체들만 RSP에 동참할 수 있었다.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은 저가 항공사의 소형기 전성시대를 맞아 연 3.3%씩 성장해왔다. 지난 2015년 B&W가 연료 효율을 높인 GTF 엔진을 개발하는 RSP의 하나를 파트너로 참여시킨 것이 전환점이 됐다. 특히 엔터WE RSP 프로그램 담당 임원인 로버트 피는 산하가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RSPB 주요 파트너가 된 것은 걸음마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엔진 개발에 지난해에만 480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900억 원가량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ETF의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해 총 9억 달러를 수주한 상태다. GTF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의 기어 방식이 적용된 고효율 엔진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미들터빈 프레임과 일체식 모터 블레이드 등 두 가지 제품이 하나가 공동 개발했다. 이후에도 하나는 지휘와 롤스로이스와도 RSP 계약을 성공시키며 관련 부품 수주액이 총 1,700억 달러 약 20조 원에 이른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신현호 사장은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시장은 2025년 5만 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등 연간 6%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하나의 RSP 사업 참여는 글로벌 항공업계의 신흥 강자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한구판 로키드마틴 장밋빛 꿈일까? K방산이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과거 조선 기계 철강 정유화학이 누리던 영광이 이제 방위산업을 비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걸림돌도 함께 놓여있다. 정부 주도하에 징벌적 제재가 따라붙는 현재 사업 모델 탈피가 불가피하다. 내수를 키우고 수출 길도 열어줘야 한다. 주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K방산의 미래도 없다. 기로에 놓인 방위산업의 현주소와 한계를 짚어본다.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KF-X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국내 방위산업 국산화의 활용점정으로 꼽힌다. KDDX는 선체 설계 현대중공업부터 핵심 무기체계화마 시스템 및 각종 무장메라, 이진X1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다. 총 사업 규모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최초의 국산 구축함. 향후 10년간 6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KF-X는 하나 시스템이 핵심 장비인 웨일스 레이더 시제기를 담당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시제기 조립에 착수했다. 2025년부터 40대 주도 양산이 시작된다.
최소 F4와 F5 200대를 교체한다. 이 사업 덕분에 2030년 중반까지 국내 방위산업 국내 매출은 견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물량만 확보한 것이 아니다. 국내 함정과 잠수함 수출은 이제 빈번한 일이 됐고 T5식 초음속 고등 훈련기도 7개국 2조 원 이상 납품된 효자 수출품이 됐다. K9 자주포는 최근 호주 수출기를 뚫었다.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주포 획득 사업 우선 협상 대상에 K9이 선정된 것. 이 사업은 약 2조 원 규모다. 세계 시장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명품 K9이 다시 한번 이름값을 한 순간이다. 호주뿐 아니라 터키, 폴란드, 인도 등도 K9 자주포로 자국 영토를 지키고 있다. K방산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싹을 키우는 중이다.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K방산이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국내 납품 물량 증가로 방산기업 3분기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는가 하면 항공기, 미사일, 자주포 등 수주낭보도 잇따라 전해진다. 덩달아 세계 순위도 올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SIPRI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무기 수출은 세계 8위, 2015년이 10위에서 불과 4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또한 2.1%로 7년 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K방산의 제2위 도약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정작 속사정은 달랐다. 오히려 도약보단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는 단기적일 뿐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방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짚는 문제다. 왜 그럴까? 2020년도 방위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액 수출액은 2016년 이후 뒷걸음질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14조 원을 돌파했던 매출은 2016년 14조 8,163억 원까지 올랐으나 2018년 13조 6,4,903억 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3조 9,4,301억 원으로 올랐지만 1% 소폭 증가에 그쳤다. 수출도 마찬가지. 지난해 10대 방산업체 해외 매출액은 1조 7,6,908억 원으로 전년 1조 91,992억 원보다 11.5% 줄었다. 해외 매출액은 2015년 2조 6,3,057억 원에서 2016년 2조 7,3,05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 2조 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7%에 머물렀다. 선진국 25에서 30%를 위 절반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더 심각하다. 10대 방산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0년 7.24%에서 2015년 51.2%로 줄었고 지난해 3.27% 수준으로 떨어졌다. 5년간 방산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로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현 정부 들어 국방내산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국방내산은 국내 방산업체의 매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40조 33만 47억 원이던 국방비는 올해 50조 15만 27억 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10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중 국내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16조 6만 8,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5%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방위력 개선비비 평균 증가율은 10.1%로 앞서 2009년에서 2017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2배를 넘어선다. 문제는 늘어난 국방 예산이 국내 방산업체의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되레 미국산 무기 구매가 증가했다. 2014만 2018년 국외 무기 구매는 전체 방위력 개선비의 약 55조 원 중 38%가 12조 2천억 원에 달했다. 국외 구매 무기는 2016년 약 2조 원에서 2018년 4조 3천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한정된 방위 예산을 바탕으로 국내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며 국방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사실상 수혜는 해외 방산업체가 누리고 있는 셈이라 국내 업체가 고전하는 그림은 사실상 똑같다고 말했다.
유일한 활로고 맞은 수출길도 쉽지 않네. 업계에는 유일한 활로를 수출로 보고 있다. 내수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방산 원가 산정 기준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 비율이 부의 46%로 제한되는 반면 수출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다. 수출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수와 달리 고마진을 노려볼 수 있다. 종종 성과도 나오고 있다. K방산의 눈으로 통하는 한화는 최근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서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선정만 되면 방산 수출 최대 규모인 5조 원대 납품이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 전반으로 눈을 돌리면 수출 역시 장애물이 많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이후 여파로 더 어려워졌다는 게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이후 장기화로 수출 협상 진행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가 하면 각종 무기 방산 박람회 등 수출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설상가상 주요 수출 대상국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국 업체 살리기에 나서면서 수출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